예, 경제부 윤창기 기자와 함께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이 사실 이 정기적인 상여금, 네. 이거 뭐 3년 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통상임금으로 보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그토록 뜨거운 감자다 이런 말이 나온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 기아차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자동차 업계 상황이 그닥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경영 현실을 감안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최근 3년간 이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는 등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신의식 원칙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법원은 원금 3천억 원과 이자 1천억 원을 합친 이 4천억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기아차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기아차는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네. 지금 경영 피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기아차는 1심 판결로 4천억 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이 추가 소송까지 감안하면 1조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내수와 수출 부진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사드 여파까지 현재 기아차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아차는 영업수지가 가까스로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명적이라는 이번 판결이 치명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현대 기아차의 파업은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아차의 적자 전환은 현대 기아차 그룹 전체의 차입 조건 등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여기에 대한 다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가장 핵심적인 판결을 보자면 지난 2013년에 가블 오토텍 관련 대법원의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이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에는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올해 2월에 현대로템과 두산중공업 관련 판결에서는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신의 측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2014년 결과와 지금 2017년의 판결이 이 법원의 들쭉날쭉한 이런 판결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제 단체들,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이 할 것 없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유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총은 신의 측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업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주는 판결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재계는 이 같은 신의 측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쌓인다면 이 기업이 부담할 돈이 최대 3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제일 시청자들에게 관심 가는 것은 지금 직장인 월급이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더 오르느냐 또 혹은 다른 기업에도 이 판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호봉제에서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달리 이 성과 상여금이 아주 들쭉날쭉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 이 결과로 사실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근로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번 판결과 같이 통상임금이 오르는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 등이 늘면서 퇴직금도 덩달아 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